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쵸? 체코 원전 본계약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어저께 연휴 기간 중에 딱 터졌습니다. 밤에. 자, 터지고 나서 오늘 급등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장중에 13%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주식 시장에서 심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걸 분봉으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딱 5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바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에서 1%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고,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그쵸? 매수세가 몰리면서 대략 한 27,000원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은 거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가장 강조를 드리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다.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국 시장만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코 원전 관련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코에서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그쵸? 저가 수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 저가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꼬장을 부린 거잖아요. 프랑스 EDF에서. 근데 프랑스에서 못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성이 없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자, 우리가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까지 남는지, 그리고 마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선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거 체코 본계약 깨졌으니까 이거 작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연휴 기간에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체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 그리고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다? 미국이다. SMR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은 다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설계 쪽, 그리고 생산 이쪽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설계는 SMR, 뭐 테라파워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건 어디예요?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때 TSMC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첫 번째, 그쵸?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관문, 체코를 뚫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뭐 노이즈가 낍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가 딴지를 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EDF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풀이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돼서 보면 총 사업비, 그쵸? 총 사업비는 26조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규모가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규모 5조 7천억. 자, 그리고 대우건설하고 공동 시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2조 8천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5조 7천억에 2조 8천억. 대략 한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럼 26조 원에서 빼기 8.5조를 하면 왜 비어?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어디예요? 체코 현지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2010년 초반에 UAE 바라카 원전이 들어갔거든요. 바라카 원전. 이때 마진율 1.6%. 이때 실제 마진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진율을 보고 체코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뭘로 들어가요? SMR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체코 쪽으로는 프랑스가 배가 아파서 그냥 딴지를 건 거다. 이것에 대한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 좋아. 이 정도까지 됐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체코 관련돼서 중요한 건 요 내용으로 인해서 계약이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다. 이 조건으로는 어디서도 못합니다. 어디서도 못해요.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탈원전 붐이 일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예전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쪽으로 붙을 수 있는 기업 수 자체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다음을 봐야겠죠. 왜? 자, 체코 원전만 있었다면, 지금 AI 관련된 내용이 붙지 않는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악재 있어도 상관없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리고 나쁜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물론 중간중간에 있을 조정 구간들, 등락 구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이 조건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없고 기업의 수도 극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2010년 이후에 탈원전 기조가 전 세계를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원전이에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렇죠? 어떻습니까? 원전이 있어요. 근데 딱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이탈리아, 독일. 독일 하면 탈원전 아주 난리죠. 근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탈원전 1호 국가 이탈리아도 유턴, 원전 재개 법안 채택, 일본도 돌리고요. 그렇죠? 베트남도 돌리고 있어요. 유럽 줄줄이 탈원전소 유턴, SMR 법인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원전 유턴 가속화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유럽 쪽에서 AI 관련된 내용이 도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그렇죠. 사용하는 전기, 과거와 연결지어서 본다면 유럽 쪽에서는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자동차에 좀 이거 말고 정말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쪽이 어디예요? 중국,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 쪽이랑 파트너죠? SMR. 그렇죠. SMR 어디? 미국 기업. 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다?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가장 강점, 효율이 높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효율이 높은 거, 싼 거, 그렇죠? 값싼 에너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관세로 인해서 지금 AI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4월 달 지나고 지금 4월 말부터 그리고 5월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AI 관련된 내용이 없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있죠.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I 투자 안 줄일 거야, 메타는 오히려 더 늘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원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그쵸, 체코 원전에 대해서 매몰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 딴지에 불과하다. 자,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보세요.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 안덕근 최종 계약에 문제 없을 것. 그래, 문제 없겠지. 왜?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2010년도에 UAE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 마진율 1.6%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서 현지 화율 60%까지 줘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쪽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수주 잔고는 지금보다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 그렇죠,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고가 돌파하는 데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먼저 올라갔다는 건 이미, 그렇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제가 구분 지어서 보라 그랬죠. 종목이 빠져야 될 때. 이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졌었던 요만큼 있죠. 3월 말 4월 초. 여기는 뭐겠어요? 시장이 나쁠 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나쁜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무려 한 2달 반 동안 몇 프로입니까, 이거? 26%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간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시스템 리스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그쵸?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미국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받죠. 근데 이 채권 규모 중에 가장 큰 게 어디예요? 미국의 국채예요, 국채. 그쵸? 미국 국채. 트럼프 지금 정부가 미국 국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금리를 낮추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빠져. 어쩔 수 없이 채권 팔아야 되는 상황 나와. 그랬을 때 채권을 팔았을 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관세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코멘트하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국 시장을 막 폭락시키고 채권 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하락들. 이건 시장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봉으로 딱 보면 보이죠. 개인들 딱 털어내고 뭐가 만들었다? 그쵸? 안 팔잖아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뭐 외국인 어느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 어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장 시작하고 나서 그쵸? 거래가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습니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요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그리고 트럼프 중대 발표를 예고했다. 나스닥 선물 0.5% 정도 상승세 있고요. 지금 나스닥 조정 필요하지만 조정폭은 크게 나오지 못한다.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스닥 조정이 크게 나올 경우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채권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난 한국 시장은 주도주만 매매 가능하다. 주도주는 조선원전, 바이오, 방산 그리고 반도체까지. 왜 그런지 아까 전에 제가 다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리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을지 그 부분이겠죠. 자, 오늘 제가 5월 7일 날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해라. 체코원전 상관없이 몽땅 보유하면 된다. 타점에 맞춰서 매매하면 됩니다. 타점 공유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 볼게요.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그쵸? 왜 보유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조정이 있어요. 이 조정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그럼 결과 어때요? 57% 수익 구간. 하나오션뿐만이 아닙니다. 그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단기간에 그쵸? 76% 매도하고 나니까 오늘 8% 급락했어요. 이 구간에서도 이격을 좁혔고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끝이 아니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건데 팔고 이격 조정 끝나고 다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산 쪽으로 시세가 계속 붙으니까 한화 시스템 바로 연결시켜서 하죠. 오늘 7% 가까이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매매했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가고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즉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제 가겠거니 싶었는데 또 무언가 악재가 터지고.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자. 신고가. 왜?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에서 터진다.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서 많이 배합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점,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작년에 반도체 강할 때. 그쵸? 어디부터 갔나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바로 급등. 어때요? 74%.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ABL 바이오. 신고가 이후에 급등하는 상황. 76%.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매수 구간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잡잖아요. 오늘 6.8%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왜? 선반영되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그쵸?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5월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